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제목을 걸고 중국 시진핑 체제의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중국은 우리 바로 이웃에 있는 거대한 국가죠. 굉장히 강대한 국가입니다. 최소한 19세기 이전에는 세계 최강의 국가였다. 그죠? 아니, 19세기는 아니죠. 18세기 이전에는 최강의 국가였다. 세계 제일의 국가였다. 그렇게 강대한 국가가 바로 우리 한반도 옆,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이 한반도고, 이 한반도에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세계 최강의 국가가. 그죠? 이 국가가 붙어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물론 미국이 최강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서구가 거대한 어떤 체제적인 동맹 내지는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얽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향후의 세계의 이 권력 구도는 아마 중국이 지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물론 중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그들의 항로의 진행 방향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달렸겠지만은 그러나 큰 역사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에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중국의 팽창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중국의 이 변화와 그 어떤 방향성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제야의 제목을 가지고 이 중국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중국은 어떻든 청제국이 18세기 이전까지는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세계 제일의 경제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영국과 스페인 등등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을 건설하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중국의 당시 이 청제국은 비록 그런 어떤 대외적인 어떤 정복 활동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 국력적 면에서는 당시 최고의 국가다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국가가, 이 청이 몰락을 했죠. 몰락을 하고 자체 그 체제의 한계 때문에 몰락을 하고 서구 열강에 의해서 중국이 정복당했죠. 사실은 정복이라고 그러지만, 정복이라고 그러면 결코 이제 우리 중국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정복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어떻든 서구 열강에 의해서 중국 대륙이 농락을 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청이 멸하고 손민의 삼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국민당 정권이 생겼습니다. 그죠? 탄생했죠. 손문이 사망하자 장개석의 구테타에 의해서 국민당 정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죠? 장개석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에 분류된 또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서 중국 공산당이 있죠. 이 장개석의 국민당 정권, 이렇게 분리되죠. 이 두 세력이 국공 내전을 거치면서 결국은
모택동시가 이 중국을 완전히 석권합니다. 그죠? 석권해가지고 지금 중국 대륙은 공산화 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지금 들어서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진핑 왕지산 체제라는 이 지경까지 와 있는데, 이 중국의 정권의 흐름은 전번 내가 유튜브 TV에서 얘기했듯이 이 현재 이 중국의 정치 체제는 미국과 유럽 등등 다른 나라들의 그 정치 시스템하고 그 기본적인 철학이 매우 다릅니다. 매우 다르다는 얘기죠. 이 중국이 추구하는 그 어떤 국가 체제와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 철학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은 이 중국의 이 정치 체제의 이 발전 과정을, 중국의 어떤 현재 신중국의 발전 과정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하면은 이 해겔의 역사관인 정반 요기 합, 이 개념으로 역사적인 관점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본적인 그 역사 인식은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 시스템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하면은 정반합의 관점에서 바라보죠. 정반합에서 다시 얘기하자면은 중국이라고 그러는 이 역사가 있고 모택동 주석이 이끌었던 혁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혁명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 최고의 절정점이 언제였는가 하면은 문화대혁명입니다. 이 문화대혁명에서 중국의 과거 고전적인 낡고 퇴폐적인 그 봉건적인 모든 사상에 대한 이 정반합의 관점에서 과거의 이 정의 이 역사가 이렇게 있었다면, 과거 봉건적인, 여기에서 혁명가인 모택동의 안내에 의해서 일어났던 인민들의 대투쟁, 과거에 대한 대투쟁, 그 대투쟁이 문화대혁명이라고 그러는 대사건으로 발전했고, 문화대혁명이라는 대사건으로 발전했고, 이것이 문화대혁명, 그죠? 이 봉건 낙석, 문화대혁명이 일어났고, 그것의 정반합에 의해 가지고 무엇가 탄생했습니까? 동서평, 실용주의 노선이 들어섰죠. 그죠? 자, 이 동서평의 실용주의 노선이 지금 얼마간 진행되었습니까? 1980년대부터 진행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제 한 30년간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정반합의 개념으로 얘기하자면은 여기에 파생되는 모순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동서평이라는 사람이, 이 지도자가 만들어 놓은 중국을 이끌어왔던 이 30년, 40년에 걸쳐서 이끌어왔던 이 시스템의 모순이 지금 극대화되었다, 중국. 자, 이것을 극복하는 반격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시진핑 체계입니다.
시진핑 왕치선의 체제가 바로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을 바탕으로 중국을 이끌어왔던 지금까지의 그 시스템이 갖고 있던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 극복하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등소평의 그 시대가 마침내 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전혀 다른 성격의 시진핑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유하자면은 중국 공산당이 지금 추구하는 그 역사의 관점은 마치 바다물이, 그죠? 바다물이 밀물과 설물이 있듯이 밀려왔다 나갔다 하는 큰 이 반복의 어떤 이 큰 흐름과 같이, 이 정치 체제라고 그러는 것도 이 정치 체제가 발전하고 진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이 다른, 그죠? 이 큰 조류의 어떤 정치 체제의 조류의 흐름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은 해결의 역사관하고도 유사합니다. 그죠? 그 관점이죠. 그 관점이고, 또 비유하자면은 연속혁명도 됩니다. 문화대혁명의 반대 실용주의 혁명, 실용주의 혁명이 나온 모선을 딛는 새로운 시진핑의 새로운 혁명, 그죠? 이런 관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세계인들이 경악하는 것은 왜 시진핑이라고 그러는 그 독재 체제를 지금, 이건 세계의 어떤 조류하고도 전혀 다른 이런 식의 어떤 중국이 그 방향을 가고 있을까? 중국이 얘기하자면 등소평의 체제가 있고, 그죠? 그것이 계속 발전하려면 더욱더 개혁 개방이 확대되고, 중국이 더 서방의 시스템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지금 현 시점에서 시진핑이라고 그러는 체제가 들어서서 지금까지의 그 반대 방향으로 지금 역질주를 하고 있는가 라는 데 대한 해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인이 한 얘기가 중국의 역사는 이렇게 발전합니다. 좌, 우, 좌, 그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진짜 원하는 이상적인 어떤 시스템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좌우의 진동의 이 흐름이 차츰차츰 발전하면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이런 관점에서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거대한 중국이 분열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 하에서 그들은 그들의 지금 현재의 정치 시스템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것이 모택동 주석이라고 그러는 어떤 그러니까 중국 대륙을 석권한 그들의 얘기를 빌리자면은 위대한 지도자죠. 위대한 조타수, 그죠? 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중국의 앞으로 향후 긴 역사의 기본적인 그 방향성을 이렇게 설정했다라고 아마 보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선 것이 시진핑 왕치산 체제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보죠. 사주 역학적으로 이들의 이 두 지도자들의 그
어떤 그 성향이라든지 어떤 그것이 있는가라고 한번 논해 보자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눈 또는 인문학적인 어떤 이 사상을 생각을 사상을 이 생각의 자유, 그죠? 이 생각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한번 논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게 시진핑 씨의 요게 시진핑 요게 왕岐산 씨 왕岐산 부주석 요게 누구냐면은 모택동 중국 건국의 최고의 공헌자죠.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렇게 부르면 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주를 이렇게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의 사주는 그죠? 이게 년, 월, 일, 시가 되고 이것도 년, 월, 연월 일시가 됩니다. 근데 똑같이 이 정유일이란 말이죠. 이 모택동의 사주를 보면은 여기 정유일입니다. 재밌죠? 그죠? 같은 정유일주라. 그리고 이 왕岐산 씨와 시진핑 씨의 이 사주를 보면은 이 둘이 천간에 이 상관이 딱 걸려 있어요. 크게. 이게 상관이거든요. 이게. 이 왕岐산 씨는 이 상관이 더 강합니다. 상관에 이게 편관이 있거든요. 편관. 이 정관이 떠버리면은 상관이 이렇게 강한데 정관이 떠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사주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든지 파산을 한다든지. 근데 다행히도 이 상관이 강력하게 떠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이 개수가 편관이거든요.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상관이라고 그러는 것이 원래 보통 일반인들이 이 상관이 강력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인배들에게는 이 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인은 이 상관성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왜? 막 자기 마음대로 너 나쁜 놈이다 뭐 이러면서 그 뭡니까? 그 자기가 힘이 있으면 마음대로 막 곤장도 치고 막 그렇게 막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휘두르거든요. 이 상관을 가진 사람이 그런 성향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상관을 가진 사람이. 근데 그러한 이 쉽게 해서 손오공과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이 사주 내에 정관이 있다면은 무엇을 위반하느냐 하면은 그 상관이 올바른 사회의 규범이라든지 올바른 진짜 지켜야 될 어떤 가치관을 파괴하는 것이 되지만 정관이 있을 때는. 그러나 이 개수 편관이 있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편관이라고 그러는 거는 나쁜 도둑 뭡니까 어려움 힘든 호랑이와 같은 그런 어떤 흉폭한 무리들 이렇게 그런 나쁜 존재로 이 의미가 해석되거든요. 이 편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상관이 있어서 편관을 제압을 하면은 다시 말하자면 그 사회에 나쁘고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정화 작업, 나쁜 것을 제거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편관이 있을 때. 정관이 있을 때는 올바른 것을 파괴하고 나쁜 것을 불러들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관과 정관이
동조하지 말라. 같은 사주 내에 같이 있지 말라라는 얘기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관과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은 100가지 재앙을 만드는 사람이고, 편관과 같이 있으면 나쁜 것을 두들겨 부숴가지고 사위를 정화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정관이 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주에는. 이 난는신은 물론 제가 이미대로 했지만은 분명히 이 사주에 정관이 있으면 이 권력자는 언젠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그 해고하는 살이 있으면 또 괜찮지만은, 근데 지금 따라서 이 사주에는 정관이 없다고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 정관이 있으면은 절대 저렇게 그 어떤 권력자가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이 편관이 떠 있거든요. 편관이 강해요. 똑같이 개수가 있죠. 여기 편관이 같이 있습니다. 이 사주 모양이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이 사주 모양이 비슷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두 사람의 성향이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생각이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상관이 같이 떠 있죠. 이 상관이 개수, 이 난는시에 이제 개로부점 여기에 개수가 있죠. 이 숨어있는 개수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성향과 생각이 비슷하다. 그리고 또 같은 난 일지에 정관이 있단 말이죠. 일지 똑같이 요 정관이 아니고 요 천을기인, 그죠? 이 유가 천을기인이고 요거 해가 천을기인이란 말이죠. 그럼 뭐냐면은 이 또한 그 성향이 비슷해요. 나이 차이는 지금 여기가 66세고 요 71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되어 나이 차이는 있지만 그 생각하는 성향과 그 방향, 사회를 바라보는 그 눈이 거의 비슷하다. 단지 차이는 뭔가 하면은 이 시주석은 정화가 5월에 탄생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5월 같으면 4, 5 이 병화가 있단 말이죠. 이 병화가 왕성해지면은 정화가 그 자기 자신의 존재, 불꽃,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이 태양의 불꽃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개수가 위에 천간에 떠가지고 이 병화를 억눌러줘요. 덮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정화의 존재가 독야청청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여기에 천간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 낳는 시가 이제 진시라고 본다면 진시라고 봐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확한 시를 내가 모르니까 내가 붙인 건데, 간목의 인수가 있고 진유합이 돼서 금이 되면은 이 간목 인수를 그죠 쇠금자가 쪼개어 가지고 쪼개면서 이 불꽃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자신의 진가가 드러난다. 그래서 이 사주가 능히 국가 주석직에도 오를 만한 그런 대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죠. 단지 이 사람은 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토 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만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향이 비슷해요. 원래 이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무한 얘기지만은 겸손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이 보통 예술가도 그렇잖아요. 자기 작품이 최고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부패라든지 이 부정부패를 때려잡는데 이 상관성을 가진 사람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최고의 권력을 잡아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부주석 같은 경우에 오늘 그 신문을 매스컴 동아일보 그걸 보니까
뭐 사이트를 이래 들어가 보니까 왕지산이 취임 그걸 하면서 이렇게 꽝 그 책상을 내리쳤다라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상관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충성맹세 뒤에 주목을 내리친 왕치산, 절대 권력의 2인자임을 과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그 성향이 바로 이 무토가 가지는 이 무토라고 그러는 이 상관이 가지는 그 경향입니다. 근데 이 모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 성향이 다르죠. 여기는 지금 인수가 걸려 있고 정화가 겨울에 태어났단 말이죠. 간목, 이 인수가 이 간목이 관해서 그 과거에 어떤 분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간목 인수가 강해서 해 이 평관이 왕성한 이 수의 기운이 왕성한 추원 기운, 다시 말해서 이 일생은 추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서 이 추위가 극심한 그 계절에 태어나서 간목의 안내를 받아 그 불꽃을 피웠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을 이 간목이라는 건 뭐냐면 인수거든요. 인수라는 게 뭐냐면은 독서, 공부, 이 말빨, 그죠? 이 안내하는 잘 이렇게 교화시켜서 거친 상대를 잘 교화시켜서 안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수라는 다시 말해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상대를 교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이 교화시킨 이것이 불꽃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비쳤다. 이 정유가 뭐냐면은 이 등불, 그죠? 등불, 초롱불이라고 합니다. 밤에 밝게 빛나는 등잔불, 깜깜한 밤에 밝게 빛나는 등잔불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이 자라고 그러면은 밤을 얘기하면 한밤중이잖아요. 한밤중에 밝게 빛나는 등잔불,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여기서도 뭐가 가장 좋은가 하면은 이 사중에 병화가 있는데 같은 비견, 이 비견이 있는데 이 개수가 이 병화를 억누른다. 이 병화를 이 개수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천간에 떠 있기 때문에 정화가 더욱더 그 불빛이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모택동의 이 사주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 시진핑 씨와 왕치산 씨의 이 사주를 보면은 모택동 씨의 사주와는 비슷하지만은 뭐가 다르냐면, 모택동 씨는 뭡니까? 간목 인수를 활용했다. 그죠? 그러나 여기는 뭡니까? 상관성이 두드러지죠. 이 상관성은 뭡니까? 이 상관이 떠서 개수를 타도하죠. 그죠? 개수라는 건 나쁜 거. 그런 경향이 있죠. 여기 특히 왕치산 씨 같은 경우에 그 성향이 굉장히 되는데, 무토가 개수를 두들겨 잡는다. 그래서 아마 그 취임식 충성맹세를 하고 현재 중국 내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한 그 분노의 표현으로 책상을 콱 내리치는 그런 적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성향이 있었지 않겠는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이 왕치산 씨와 시진핑 씨의 이 두 사주를 보면은 두 사람의 성향이 매우 비슷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치산 씨의 운명을 보면 지금 현재 71세인데 내년부터 이 병인 이 운이 들어온단 말이죠. 병인 운은 뭐냐면은 이 불화자 운이고, 이 사주에서 이 상관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 화의 기운이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부주석이라 지금
출세를 하고 있는 눈이 이 축운이란 말이죠. 축 같으면은 좌축 해가지고 토기는 이 상관성이 지금 왕성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출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관이 왕성할 때 출세를 하고 있는데 또 병인 운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제 화기가 왕성한데 상관성이 왕성할 때 출세를 하는데 결코 이 화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지금 요렇게 이 무토 이 상관이 왕성하더라도 이 화기가 넘치지 않단 말이죠. 상관이 자기 설기를 세게 해줄 때 그 왕한 설기를 보충해 주는 게 이 화의 기운인데 병인 운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운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정화라고 그런 거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연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감목, 나무목자가 필요하다. 해묘미, 그죠? 이 화운이 계속 받쳐줘야 이 불꽃이 빛이 나거든요. 빛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들어오는 운 또한 나쁘지 않다, 좋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현재 66세고 지금 걸려 있는 것이 신자 대운인데 거문이고 이 출세를 보면은 이 좌오충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좌오충을 거쳐서 지금 현재 쭉 이렇게 출세해서 최고의 이 주석지까지 올라왔는데 신자진 수국이 되고 여기는 뭐 그렇게 좋다고 충이 되었지만 충을 해소하죠. 진자운에서 충을 해소하고 물론 진유 이제 합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자운에서 감목이 어떻든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수운에서도 능히 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오 진사오 미에서 요 미자가 들어오거든요. 미자가 들어오면서 해묘미 합하면서 나무 목자 이 감목이 왕성해집니다. 63세 3, 4, 5, 6, 7 68세부터 들어오는 거 68세에서 72세까지죠. 8, 9, 10, 11, 12 해묘미 합이 되면서 여기에 이 간목이 다시 왕성해집니다. 그 다음에 경자운도 괜찮아요. 이 간목을 깨뜨려서 불꽃을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단지 이제 진술충이 되는데 요때 뭐 이후는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계속 검토가 되겠죠. 검토가 되면서 또 뭐 정말로 종신으로 갈지 또 바뀔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진술충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나는 시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 그래서 지금 이게 흘러가는 것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네요. 사해 지금 현재 사해충이 들어오는데 사해충이라고 그러는 이것이 해소가 되려면은 요 밑에 진시가 된다든지 또는 묘시가 온다든지 미시가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뭐 어떤 변수야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은 지금 낳는 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복잡한 논의는 그만두고 오늘의 얘기의 요지는 지금 두 사람의 성향이 매우 비슷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하는 바가 서로의 목표하는 바를 서로 뜻이 맞아서 잘 이끌어 가고 있다. 지금 현재 왕치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흐름을 보아서 지금 현재 이 진시로 보았는데 그 흐름이 계속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추구하는 그 방향이 무언가 라는 것은 이 사주에서 투명하게서 얘기했듯이 상관, 이 무토의 기운이 이 개수를 타도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예? 제거하고 있단 말이죠. 이 개수 편관이라고 그러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나쁜 것, 사회 비리, 악한, 이 상관이 내세우는 주장은 사회 정의를 내세웁니다. 이게 만약에 정관이 있다면 이게 아니고 이 정관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나쁜 것이 되지만 편관을 지금 제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관과 상충하면은 굉장히 이 정관이라는 건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올바른 길인데 이 올바른 길을 타도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 사주는 굉장히 위험해져 버립니다. 근데 이 개수를 제거하기 때문에 사회 부조리라든지 이런 문제의 제거에 적합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사주로 바라본 중국 시진핑 체제 얘기가 되겠죠. 사주로 바라본 다시 말해서 체제에서 시진핑과 왕치산 두 사람의 그 어떤 성향과 방향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사주 추명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흥미 위주로 오늘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 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